안녕하세요. 적당히 근본 없지만 알찬 미술 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핫한 해외 전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바모스. 자, 첫 번째입니다. 닉 케이브 작가의 전시입니다. 뉴욕 잭 셰인만 갤러리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3월 15일까지 예정이에요. 잭 셰인만 갤러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인스타에 여러 이미지가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닉 케이브가 인종과 관련된 차별이라든지 계급, 사회의 부조리, 권력, 그런 것에 대한 그 성찰하는 그런 의도의 작품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보통 닉 케이브 작가의 거래 가격이 8,316달러 정도 한대요. 근데 그 중에서 사운드 수츠 시리즈가 유명한데 그 시리즈는 6만 달러 이상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시 제목인 알만감스는 수은 합금, 다른 말로는 부드러운 덩어리란 뜻이래요. 그래서 브론즈로 제작된 대형 조각의 3점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가의 신체를 이렇게 몰드로 떴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무의 이미지를 이렇게 결합을 했습니다. 작가의 의도로는 역사를 왜곡하거나 다양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그런 것에 대한 반감을 담았다고 해요. 뭐 그렇게 이해 가진 않지만요. 되게 임팩트가 엄청 세네요. 동식물을 몸과 이렇게 결합을 해놨습니다. 닉 케이브는 미국 미주리주 풀턴 출신이라고 해요. 캔자스 시티 예술대학을 나왔고 구게나임 미술관 회고전 3년 전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현대미술관 회고전도 같은 해에 크게 전시를 했네요. 현재는 시카고 예술대학의 패션 디자인 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필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패션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몸 관리도 잘하신 것 같고, 이분이 예술가 되기 전에 백화점에서 쇼윈도 디자이너로 미술과 관련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종합 아티스트, 조각가이자 댄서이자 행위 예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운드 수츠 시리즈가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여러 매체 실험을 하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고, 인종, 계급, 성별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는 그런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작 시리즈 중에 하나거든요. 사운드 수트가 이런 이미지입니다. 몸을 이렇게 수트가 감싸고 있습니다. 이 수트는 여러 가지 오브제가 섞여 있습니다. 다층적인 예술적 선언이라고 본인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 정의, 정체성, 인종 문제 이런 거를 다 담고 있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1991년 로드니 킹 구타 사건, 그러니까 LA 폭동 사건 때 흑인이 차별받는, 사회적으로 흑인의 인권의 취약성 이런 거를 느끼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감추다 보니까 인종, 성별, 계급을 이제 감추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의도에서 작품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버려진 물건의 재탄생적인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계 흑인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 전통 의상, 카니발 의상, 샤머니즘 장신구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닉 케이브 스스로는 수트 속에서 내가 흑인인지 여성인지 어떤 계급인지 알 수 없다, 편견 없이 작품 자체를 보길 바란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작가입니다. 자, 두 번째 작가 수잔 발라동 회고전이 파리 퐁피드 센터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재 파리 여행 가신 분들 예약하기 쉬울지 모르겠지만 추천드립니다. 5월 26일까지 하니까 인상파 좋아하시고 수잔 발라동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전시입니다. 수잔 발라동 포스터거든요. 회고전이니까 전 인생에 걸친 다양한 작품, 초창기부터 말년까지의 변화 과정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일 것 같습니다. 전시 규모가 200여 점 된다고 해요. 당연히 그 유화, 페인팅과 드로잉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입장료가 17유로 한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물가치고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1967년 이후에 파리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수잔 발라동 회고전이라고 해요. 세계의 여러 기관, 미술관, 특히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에르미타주 재단에서 특별 대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수잔 발라동 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대에 여러 여성 작가 작품을 함께 전시한다고 합니다. 수잔 발라동은 오트비엔 출생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화가가 아니었고 15살 10대죠. 그때부터 여러 화가들의 모델로 미술에 입문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르누아르, 로트렉 등의 화가들의 모델이기도 했었어요. 수잔 발라동이 1894년 프랑스 국립미술협회에 최초로 여성 화가로서
입회한 대단한 역사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잔 발라동은 여성 누드, 초상화, 정물화, 풍경화 등 다양한 대상을 그려왔죠. 그래서 이 작품들 보면 강한 색채와 강한 선, 여성을 많이 그렸어요. 특히 누드를. 남성의 시선으로부터 많이 독립된 그리고 여성상을 많이 그렸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부터 화가가 아니었다 보니까 여러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학이라서, 그러니까 정통 아카데미 출신의 화가가 아니라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원래 모델로 시작했지만 화가로 성공한 되게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가트가 그리고 르누아르가 그 실력을 인정한 여성 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이브 이런 작품이 있는데 발라동이 자신의 연하 애인이었던 앙드레 워터를 담은 누드화가 몇 작품 있습니다. 근데 본래 이 작품이 처음 나타났을 때 완전 올누드였대요. 남친 누드도. 근데 당시에 엄격한 그런 규제 때문에 1920년 살롱 전시를 위해 이 나뭇잎으로 이 은밀한 부위를 가렸다고 해요. 남성 중심의 미술계에 눈치를 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성 화가가 커플 누드를 그린 거는 최초의 작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통적인 아담과 이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기쁨인데 마티즈의 삶의 기쁨이 연상되기도 해요. 이런 터치라든지 색감을 보면 세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아까 말씀드린 앙드레 워터 21살 연하 남친을 모델로 그렸다고 해요. 다른 작품들도 보시면 강렬한 선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시선에서 남성의 누드를 그리는 당시로는 시대를 매우 앞서 나갔던, 이전에는 주로 남성 화가가 여성의 벗은 몸을 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미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반대로 여성이 남자의 누드를 바라보는 이런 시도는 당시로는 드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14년 독립미술가협회 전시에 출품됐는데 여러 비평가들에게 논란을 일으켰다고 해요. 근데 이런 논란 때문인지 발라동이 마지막으로 남성 누드를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대적인 압박, 그런 남성들의 시선 때문에 조금 위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당한 이런 여성상을 그렸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 전시 메인 포스터 작품이죠. 담배를 물은 이 모델도 되게 카리스마 있어 보입니다. 이전에 이런 누드 포즈 비슷한 게 마네의 올랭피아 같은 작품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과 다르게 되게 무심하게 당당한 여성상, 카리스마 있는 느낌으로 나옵니다. 이전에 매춘부를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전혀 다르게 현대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졌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이 지금 1923년이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려졌잖아요. 당시에 변화하는 여성의 사회적 주의를 표현했다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짧은 드레스, 짧은 머리죠. 당당하게 여성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다. 남성의 습관들을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대를 앞서 나간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에로틱한 작품도 그렸는데 자세히 보면 이런 살 색깔을 보면요, 세잔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남성의 은밀한 시선에서 본 게 아니라 여성 입장에서 여성의 누드를 그렸다는 게 일단 좀 다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성의 섹슈얼리티,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많이 평가를 한다고 해요. 이 작품이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지 않고 주체적 존재를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수잔 발라동의 말년의 자화상인데 그 늙은 모습을 좀 표현하는데도 그런 것에 대한 뭐 부끄럼 그런 게 없죠. 그 당당한 여성상,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 예술가의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당한 여성의 이미지를 시대를 앞서서 보여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시입니다. 힐마 아프 클린트라는 스웨덴 작가의 전시가 3월 4일부터 여름 6월 15일까지 진행되는데 일본 도쿄 국립근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힐마 아프 클린트의 전시를 봤어요. 저와 함께 했던 많은 미술 애호가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빌바오 구겐하임 이전부터 뉴욕 구겐하임 회고전 때도 60만 명이 관람을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힐마 아프 클린트가
이전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스웨덴에서만 알려진 작가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술관은 매주 월요일 휴일이라고 하고요. 5시까지 영업한다고 합니다. 힐마 클린트가 추상화를 개척한 작가로 평가를 해요. 최초라는 말 저는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런 화가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추상화의 원조하면 많은 분들이 칸딘스키 혹은 몬드리안을 생각하잖아요. 힐막 아프 클린트는 그들보다 훨씬 전에 이 추상 미술을 시도했다고 평가를 받아요. 힐막 아프 클린트의 스튜디오에서의 모습입니다. 스튜디오인데 단정한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힐막 아프 클린트가 부유한 스웨덴 가정에서 자랐는데 스웨덴 왕립 미술 아카데미를 우등으로 졸업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다른 화가들과는 좀 차별화된 추상화 접근법이 신비주의에 되게 관심 많았고 영매술을 경험했다고 해요. 되게 접근법이 많이 다릅니다. 물론 몬드리안과 칸딘스키도 뭔가 영적인 것에 관심 많긴 했는데 이분은 거의 농담처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거의 신내림 받은 화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든 작품이 신비주의, 영매술과 좀 관련된 혹은 종교와 관련된 모티브로 작품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 시리즈예요. 이미 20세기 초부터 기하학적인 추상을 일찌감치 시도한 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비성도 있어서 대중적으로도 되게 메리트가 있는 작가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약간 식물 모티브 같은 기하학적인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지식의 나무라는 작품입니다. 식물의 이미지를 추상화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피라미드, 종교 의식을 행하는 재단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많아요. 지금 작품가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스웨덴의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이 많아서 되게 비싸질 작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0대 최대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문자와 이렇게 섞는 것도 매우 일찍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작품과 함께 섞는 거를 이후에 호암미로 같은 화가들이 시도했는데 이전부터 문자를 섞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힐마 클린트 전시를 매우 추천합니다. 일본 도쿄 여행 가는 분들께 강추하는 전시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안젤림 키퍼의 전시입니다. 꽃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테마의 전시가 3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반고 미술관과 스테델릭 미술관 동시에 기획 전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안젤린 키퍼지만 고흐와의 특별한 연관성을 조명을 한 기획의 의도가 확실히 들어가는 그런 전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전시는요, 기획자의 능력이 되게 중요한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여행 가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전시예요. 스타델릭 미술관 같은 경우 24m 길이의 대형 설치 작품 꽃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작품이 예정돼 있습니다. 반고 미술관에는 키퍼가 10대 시절에 고흐를 되게 좋아했나봐요. 그래서 고흐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는 드로잉 작품 전시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흔치 않은 어린 시절에 안젤린 키퍼의 드로잉을 또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미술관 상설 전시와 특별전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통합 티켓도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여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들이죠. 이후에도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오마주한 작품을 이렇게 이번 전시 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작품은 반고의 작품도 이 기획 전시 때 함께 전시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이 웨이웨이, 중국을 대표하는 거장입니다. 3월 10일부터 9월 7일까지 미국 시애틀 아트 뮤지엄에서 아이 웨이웨이 반역자 라는 테마로 전시 예정이에요. 이 시대적인 반항아 악동 이미지답게 아이 웨이웨이의 40년간의 대규모 회고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130점 이상의 작품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 메인 이미지부터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분 직접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도자기 떨어뜨리기, 이 사진 이미지가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이 작품 이미지를 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터디 오브 퍼스펙티브 라고 해서 원근법 연구 시리즈가 있는데 여러 세계 지역, 천안문 광장부터 백악관, 에펠탑, 홍콩 스카이라인, 베를린 국회의사당 등 여러 역사적인 정치적인 상징과 같은 그런 장소에서 뻑큐를 날리는
도전적인 사진 시리즈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권력 구조와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과 비판을 담은 이런 사진 시리즈도 이번에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도자기로 만든 이 해바라기 시리즈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전에 테이트 모던에서 전시를 엄청 크게 했습니다. 150톤 분량의 도자기 씨앗 1120개를 제작했거든요. 그 전시를 이번에 또 재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운 이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왕조 때의 옛날 도자기를 쓴 것 같아요.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여기에 코카콜라 로고를 그린 약간 패러디한 재밌는 작품 시리즈도 이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고로 오마주한 모네의 수련 시리즈 아이 웨이웨이가 이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6번째입니다. 데이비드 호크니 동시대의 가장 유명한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루이비통 재단에서 전시 예정입니다. 파리에 있죠. 4월 9일부터 9월 1일까지 데이비드 호크니의 25라고 해요. 그래서 이 25가 저는 2025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1955년부터 현재까지 70년간의 작품을 대규모로 400여 점 이상 엄청난 규모로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대표작들을 거의 다 가져와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초기 작품 비거 스플래시 퐁당 하는 이 작품 시리즈 되게 유명하죠. 이 작품부터 데이비드 호크니의 초상화 수영장의 두 남자 이 작품 진짜 유명하잖아요. 이 작품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거 트리 니어 워터라고 해서 엄청 대규모 사이즈의 작품이죠. 50개의 캔버스를 결합한 작품인데 이 작품을 이렇게 연작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혼합했다고 해요. 전체 구도를 디지털 사진으로 기록하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볼 수가 있고 이 작품은 아카데미 학예 전시에 출품한 이후에 2008년에 테이트 미술관에 기증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작품을 이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비드 호크니의 비교적 최근 작품 약간 고흐가 연상되는 이 작품 풍경화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자, 7번째입니다. 라시드 존스 작가의 전시가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엄청 길게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 테마가 깊은 사상가를 위한 시라고 해요. 9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회화, 조각, 영화, 비디오 등 여러 장르의 작품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라시드 존스는 역사, 철학, 문학, 음악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모티브를 얻습니다. 나오미 베크위스라는 구겐하임 미술관 부관장이 기획을 했다고 해요. 라시드 존스가 컨셉추얼 포스트 블랙 아트라고 해서 이전에는 무조건 흑인 관점에서 흑인을 위한 그런 작품들을 했다면 그를 벗어나서 문화적 다양성을 염두한 더 현대적인 그런 시도의 작품을 하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은 사회의 인종, 문화 정체성, 중요한 것은 다양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어쨌든 흑인으로서의 삶을 모티브로 작품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미국 일리노이주 태생이고 콜럼비아 칼리지 시카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을 받았고 시카고 예술대학, 휘튼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작품을 소장한 유명한 작가입니다. 언타이틀드 앵셔스 오디언스라고 해서 제목 없는 불안한 관객이라는 시리즈 작품이 되게 유명해요. 까만 얼굴, 표정이 다양한 듯 하면서 디테일한 거 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코스믹 슬롭이라고 불리는 검은 비누와 왁스 혼합물을 주로 메인 매체로 사용을 합니다. 2015년 이후에 미국의 정치적 혼란과 인종 문제를 반영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민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담은 작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화분을 이렇게 설치하는 이 시리즈도 유명합니다. 다양한 300개 이상의 식물들을 배치했다고 해요. 팜나무, 선인장 등 이질적인 종들을 한 구조물 안에 공전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인종 사회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앙셔스 레드 페인팅 시리즈도 유명해요. 팬데믹 시기의 집단적 불안을 표현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아폴리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했잖아요. 그 사건이 모티브가 돼서 이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피의 색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타일 시리즈도 되게 유명하죠. 깨진 거울, 세라믹 조각을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서 사람 얼굴을 표현한 작품. 그래서 브로큰 5라고 되어 있는데, 브로큰이라는 제목이 사회적 분열과 개인적 심리적 파편화를 암시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팬데믹 시기에 사회적 불안을 암시하는 작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최근 아트페어에서도 많이 본 작품입니다. 자, 이 사발 시리즈가 유명한데, 자, 이 사발 모양이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떠있는 돛담배 같기도 하고 약간 사발 같기도 합니다. 푸른색 조의 반사라는 이미지를 가져갔는데, 치유와 회복의 의미가 있다는 말도 있고, 이 사발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공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과 명상,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이트 시리즈도 있고요. 그리고 버블 베스라는 작품도 이번 전시를 통해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젠니 사빌의 회화의 해부학 전시가 런던 국립초상화미술관의 전시 예정인데, 2025년 6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예정입니다. 회화의 해부학 전시 50여 점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다른 작가들에 비하면 약간 작품수가 적긴 하죠. 젠니 사빌의 전시 중에 영국의 메인 미술관에서는 첫 전시라고 합니다. 젠니 사빌라면 영국 케임브리지 출신이고 YBA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의 유명한 예술가들 중에 한 분입니다. 여기 속했던 예술가들이 다 유명하죠. 그리고 이 작가가 전통적인 미의 기준, 여성성에 도전을 하는, 그리고 주로 과체중의 여성 혹은 멍든 피부를 가진 기괴한 느낌의 누드화를 많이 그립니다. 전통적인 미와 쾌락의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어떻게 표현하면 혐오의 미학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작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작품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소화전 위에 여인이 앉았는데 의도적으로 아주 비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의도적인 과한 이미지, 이전처럼 여성의 인체, 누드를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죠. 이 작품이 2018년에 소드비 경매에서 950만 유로에 낙찰된 대표작이라고 해요. 그리고 루벤스 플랩 자신의 누드를 사진으로 합성한 듯한 이런 이미지 작품도 유명합니다. 그 이미지를 이렇게 면분화라고 합성하는 시도도 많이 합니다. 이런 표현은 약간 큐비즘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남녀의 인체를 마치 고깃덩어리처럼 표현한 듯한 되게 기괴한 표현을 많이 시도를 하죠. 어떻게 보면 여성 베이컨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니 사빌 자화상 이미지도 많아요. 근데 자신의 이미지를 억지로 미화시킨다는 느낌보다는 살이 막 피가 나고 살이 까져 있는 듯한 되게 잔혹한 이미지로 표현한다는 게 이전 전통 누드화를 그리는 화가들과의 많은 차이점인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누드화의 현대적인, 도전적인 접근법으로 표현한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 전시의 메인 이미지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방송을 마치고 곧 있을 이코나 작가의 전시를 홍보합니다. 왜냐면 제가 기획을 했거든요. 2월 12일부터 3월 2일까지 다른 전시보다 더 중요한 개인전입니다. 코엑스 지하에 위치한 인드라망 갤러리에서 전시 예정입니다. 전시 주체는 인드라망 컴퍼니, 그리고 기획은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브제가 독특하고 재밌는 실험적인 그런 스타일의 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전시하면 관련해서 또 리뷰 방송을 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자리가 남았습니다.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약 9박 10일 예정이죠. 이남일 도슨트님과 제가 콜라보하는 일생에 한 번은 스페인 예술 기행, 전시가 아니라 미술 기행 함께 하실 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커뮤니티 제가 올린 공지 혹은 인스타그램 허세미술관 DM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